우리의 삶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학 원론 1강 비즈니스란 무엇인가? What is business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잘 읽어 오셨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학습 목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본질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비즈니스의 기초, 배경이 되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 그리고 자유와 규제에 대한 균형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죠. 세 번째로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전략적 사고 개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술의 발전, 4차 산업혁명, AI 혁명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학습함으로써 기초적인 경영학 원론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과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 그리고 서비스들을 비즈니스가 제공을 해주죠. 기업들,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제품과 서비스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CU도 없고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쓰고 있는 제품들 그리고 서비스들이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당황스러우시죠? 로빈슨 클루소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다니엘 디포라고 하는 소설가가 거의 최초의 현대 소설 그리고 탐험 소설인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700년도 만들어진 소설인데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할 만한 것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인도에 혼자 있죠. 그래서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고 그 필요들을 스스로 충족해 나가야 됩니다. 그 삶의 질이 어떨까요? 네,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죠. 비즈니스는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우리 현대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오늘날 사회와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돌아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을 충족시켜줍니다. 비즈니스란 무엇인가 먼저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비즈니스란 프로핏을 만들어내는 활동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 그 목적이 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돈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맞는 것일까요? 혹시 다른 목적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비즈니스를 이해하려면 먼저 비즈니스의 정의와 핵심 개념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비즈니스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죠. 비즈니스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비즈니스는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 활동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죠. 자, 이쪽 왼쪽에 기업, 공장 모양이 있죠. 비즈니스라고 합시다. 자, 여기 우리 매일매일의 제품과 서비스를 쓰고 있는 우리입니다. 고객이죠. 고객, 커스터머라고 하죠. 자, 그러면 기업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 그걸 프로덕트 또는 굿즈라고도 하고요. 또 제품과 프로덕트 또는 굿즈라고도 부릅니다. 굿즈, 프로덕트. 그리고 서비스, 제품과 서비스. 자, 이걸 경제학에서는 재화와 용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해 주죠. 우리는 뭐가 있어요?
needs 또는 wants, 우리의 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려면 의식주가 필요하죠. 그죠?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은 의식주, better 의식주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로빈슨 클루소처럼 입고 자고 쉘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기본 필요인데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더 예쁜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더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서 먹고 또 더 크고 좋은 집에서 멋있는 가정과 가구들을 놓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니즈 그리고 우리의 원츠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교통, 의료, 교육 등 서비스를 필요로 하죠. 이 필요들이 로빈슨 클루소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저 혼자 다 해야 되죠. 농사도 짓고, 그죠? 그 다음에 집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입을 옷들을 찾기 위해서 사냥을 해야 될 수 있어요. 동물의 가죽을 우리가 만들어서 입어야 될 수도 있죠. 이 복잡한 일들을 스스로 할 수가 없죠. 누가 해줍니까? 비즈니스가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통해서 해줍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불하나요? 우리는 그에 대해서 프라이스, 그죠? 가격을 맞춰서 지불을 합니다. 자, 이 프라이스는 무엇이 되는가? 기업의 매출이 되죠. 영어로 revenue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매출을 이루기 위해서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허공에서 만들어지지 않죠. 뭐가 필요합니까? 원료, 부품 또는 기술 또는 인력, 돈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걸 다 리소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다 비용을 구성합니다. 비용 코스트죠. 그죠? 코스트. 이 매출을 수익이라고 합니다. 수익, revenue. 자, 그러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팔아서 나온 매출, 수익에서 빼면 뭐가 나오나요? 여기에서 바로 이익이 나오는 거죠. 프로핏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비용이 들어간 돈이 만약에 더 컸어요. 매출보다. 그러면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죠?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실. 이걸 로스라고 하는 거죠. 로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해가 가시죠? 우리의 니즈와 원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비즈니스를 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우리의 니즈가 충족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소비함으로써 자, 그에 대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 대가는 비즈니스의 매출이 됩니다. 만들기 위한 비용을 빼고 나면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자, 전반적인 그림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핵심 용어들이 방금 이 비즈니스 메커니즘에서 나옵니다. 매출, 판매를 통해서 얻은 총수익입니다. 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고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볼게요. 가치의 개념이 됩니다. 가치, value라는 거죠. 자, 프로덕트 앤 서비스는 value가 있어야 돼요. 가치. 이 value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고객이 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과 그리고 지불하는 프라이스. 자, 영어로는 benefit이라고 할게요. benefit과 그다음에 price, pay하는 것의 갭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비슷한 제품이면 우리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베네핏이 크도록 만들면 그 밸류가 커지겠죠. 고객은 그것을 귀신처럼 찾아냅니다. 그리고 소비를 해주는 거죠. 또는 비슷한 품질과 고객 만족도를 주는 제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한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그 갭, 밸류가 커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비즈니스 전략이 보이시나요? 어떻게 하면 성공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 자, 그 개념입니다. 밸류, 이 가치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은 잠깐 여기서 포즈를 하시고요. 교재에 보면 브리드라고 하는 회사가 나옵니다. 브리드라고 하는 회사는 세 가지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들의 매출과 비용과 그리고 그것에서 어떤 수익이 났는지 또 손실이 났는지를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잠깐 이 강의를 스톱하시고 한 5분 정도 시간을 가지시고 이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연습 여러분들이 한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브리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세 가지네요. 첫 번째, 자, Awesome Note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Today라고 하는 제품과 itPhone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자, 각 제품의 단가는 4.39, 1.99, 1.09, 1달러 9센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판매량을 한번 각 개별 제품의 프라이스의 판매량을 곱해 보겠습니다. 12만 5천 카피, 그 다음에 17,000 카피, 또 2,000 카피 이렇게 판매를 했나요? 그러면 얼마의 매출이 나오나요? 54만 8,750, 그 다음에 33,830, 그리고 2,180. 자, 다 합쳐보시면 58만 4,760달러가 됩니다. 자, 이걸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용이 있겠죠. 인건비, 비용 등등이 나갑니다. 제품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겠고, 그 전에 그 앱스토어에 지불해야 되는 30%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비용을 구성을 하죠. 17만 5,428. 자, 이거는 플랫폼 회사에 줘야 되는 거죠.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판매하는 비용, 인건비 등등등 모든 비용들을 합쳤더니 29만 1,000불이 됩니다. 자, 요걸 C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B와 C가 코스트를 구성하고요. A가 레비뉴를 구성합니다. 자, 그럼 레비뉴에서 코스트를 빼는 거죠. 그죠? 자, 코스트가 B 플러스 C이고 레비뉴가 A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18만 8,332달러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플러스 피규죠. 플러스죠. 이거는 그래서 이익인가요, 손실인가요? 이익이 난 겁니다. 레베뉴가 코스트가 더 컸죠.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비즈니스 제품을 만들고 판 결과 수익을 달성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한 것과 비교해 보니까 어떤가요? 정확하게 맞나요? 레베뉴의 개념, 코스트의 개념, 프로핏과 로스의 개념, 그리고 이 제품들을 왜 샀을까요? 소비자들은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이걸 돈을 주고 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 밸류가 있었던 거죠. 내가 페이하는 것보다 내가 갖는 베네핏이 좀 더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케이스를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비즈니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프로덕트와 서비스, 밸류를 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주, 그죠? 필요들이 잘 채워집니다. 이제 비즈니스 역할이죠. 그럼 비즈니스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해주나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항상 긍정적일까요? 비즈니스가 사회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영향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즈니스는 우리의 삶의 이익, 유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양면적인, 이중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의 긍정적인 역할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 생활 수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질은 로빈슨 클루소의 삶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높죠. 우리가 먹는 음식, 의료, 교육과 같은 필수 서비스들과 제품들 풍부하고 거의 여러분들이 뭐 쿠팡이나 아니면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또는 테무 같은 데를 들어가 보시면 거의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도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가 있죠. 이런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는 고용을 창출하고 또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기여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역할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이 의료 산업에 접합이 되었을 때,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고 새로운 암을 치료하는 그런 방식들이 의료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우리의 삶의 질, 우리의 롱제비티, 수명은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긍정적인 영향들입니다. 자, 그렇지만 동시에 또 부정적인 영향들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자원을 씁니다. 아까 비용의 부분이죠. 많은 자원들을 소비를 해요. 그 과정에서 자원의 낭비 또는 기업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자원에 대한 훼손, 생태계 파괴 등등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부분이 있으니까 노동 환경이 부당하게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소비하면서 느끼지만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막상 써보면 그렇지 않고 어떤 때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전이 위협을 받는 그런 제품들이 만들어져 팔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환경, 자연에 대해서 또 직원들, 일하는 사람들이죠. 고용에 대해서 또 고객, 우리와 같은 고객들, 소비자들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기도 하는 비즈니스들 그런 영향도 있다라는 겁니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타이어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타이어를 만들 때는 재생 타이어를 조금 섞어서 원료에 전체 천연고무만이 아니고 재생 자원을 좀 섞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안전을 위해서 법적으로 굉장히 확실히 정해져 있죠. 근데 그 비율을 넘긴 겁니다. 재생 타이어 비율을 더 많이 쓴 거죠. 그리고 그게 안전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되었고, 그게 중국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그게 포착이 되어서 방송이 되고 그 비즈니스는 완전히 망하고 중국에서 철수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사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사례 중에 하나였던 거죠. 많은 사례들을 그렇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디서 오게 될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비즈니스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원칙, 원리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자유시장,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자, 자유시장과 자유경제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볼게요. 자유시장 경제 원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잠깐 앞에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기업, 아까 왼쪽 사이드에 기업이 있었고 오른쪽 사이드 수요가 있었죠. 소비자, 고객이 있고 왼쪽 사이드에 공급자,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매출을 일으키고 수익을 발생하고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비즈니스인데 이 비즈니스가 이 자유 시장 원리에 의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서플라이 쪽이 기업이 되겠고요. 디맨드 쪽이 고객, 소비자가 됩니다. 자, 어떤 원리인가요?
자, 기업들은 가격, 프라이스가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소비자는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점점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자, 이쪽으로 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디맨드가 이런 곡선을 가지고 있고, 공급이 이런 곡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서플라이, 공급이 늘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이 생기겠죠.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공급이 늘면. 그 다음에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상승하죠. 제품이 귀해지는 것입니다. 또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늘면 새로운 균형점이 생기죠.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시장에서 굉장히 귀하거나 흔하게 느껴지는 것이 디맨드의 디맨드 곡선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퀀티티도 가격도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자, 이게 경제학에서 기본으로 보고 있는 자유시장의 원리입니다. 비즈니스의 기본 기초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자유시장 이 작동을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 비즈니스 환경이 마치 정글과 같아서, 마치 아무런 법과 도덕이 없는 그런 곳과 같아서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열심히 비즈니스를 했는데 누군가 와서 나의 모든 비즈니스와 수익들을 다 뺏어가 버린다. 할 수가 없겠죠. 하는 이유가 없겠죠. 오히려 무기를 사고 힘을 기르지 비즈니스를 열심히 할 생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받쳐주는 기본 권리, 기본 원칙들이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은 자, 자유시장 경제의 4대 권리, 재산을 소유할 권리, 그리고 자유롭게 경쟁할 권리, 그리고 선택,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그리고 이익을 얻으면 그것을 유지할 권리, 이 네 가지의 기본 권리가 보장이 되었을 때 비즈니스는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요와 공급, 자유시장 경제의 바탕하에서 이런 권리들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권리들과 자유의 이 원리들, 이것들은 프리덤, 경제적인 프리덤을 허락하지만 동시에 뭐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부정적인 비즈니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직결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하고, 또는 종업원들에게 무리한 노동을 강요하기도 하고, 또 고객들에게 과대 광고 또는 불량의 제품들을 공급하기도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이 비싸게 팔고, 그리고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익을 크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다 허용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방종 또는 부정적인 비즈니스의 부정적인 영향들로 이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 자유롭게 모든 것을 프리하게 내버려 두기에는 좀 위험한 요소가 있다. 비즈니스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고, 하지만 이것을 다 자유롭게 두면 부정적인,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는 것처럼 동시에 같이 오는 거죠. 자, 이것들을 조금 컨트롤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뭐가 있나요? government, 정부가 있는 거죠. 정부가 법과 규칙과 규제 이런 것들로 경제적인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을 조금 컨트롤, 그죠? 제약하기도 합니다. 사기 방지, 환경 보호, 소비자 건강과 안전 보장 등등을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과도한 규제는 또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게 됩니다. 규제가 부족하면 이런 방종의 문제가 생기고, 과도하게 규제하면 어떨까요? 기업이 또 열심히
열심히 비즈니스 하는 그런 자유가 훼손이 되는 거고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어렵겠죠. 자, 그래서 적당한 균형이 필요한 거죠. 어느 정도 선에서 비즈니스가 규제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줘야 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기본 시장의 원리이고 정부와 자유와 그리고 규제 사이의 어떤 갈등 선이기도 합니다. 한번 중요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차 시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그 요소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비즈니스에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수에서 뵙겠습니다.